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대상포진에 걸렸던 사람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예전에 대상포진이 걸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미 걸렸던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한 건가요? 궁금증 첫 번째, 대상포진 걸렸던 사람도 맞아야 한다. 이번엔 접종 시기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한 번 주사 맞으면 평생 간다는데 틀린 건가요? 독감 주사처럼 매년 빠짐없이 맞아야 하는 건가요? 두 번째 궁금증, 독감 주사처럼 매년 맞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다른 백신하고 같이 맞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세 번째 궁금증, 다른 백신과 같이 맞으면 안 된다. 마지막은 다른 질환을 지니고 있어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가능한지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제가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도 되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콩팥병을 앓고 계시거든요. 이런 만성 질환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아도 되는 걸까요? 네 번째 궁금증, 고혈압, 당뇨병, 콩팥병 환자가 맞아도 될까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궁금증, 지금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대상포진 걸렸던 사람도 맞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대상포진에 걸렸던 사람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걸린 다음에 6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많으면 한 12개월 지난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맞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러는 이유는 또다시 겪게 되는 거를 막는 거, 보통 한 88% 다시 재발한다 그러니까요. 재감염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목적으로도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늘이 무섭거든요. 독감 주사처럼 매년 맞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보통 아까 종류에 따라서 한 번 맞는 것도 있고요, 일생. 또 두 번에 나누어서 맞는 것도 있습니다. 또 효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방접종에 대한 세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백신과 같이 맞으면 안 되나요? 하셨네요. 요거 저도 좀 궁금했어요.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독감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어떻게 두 개나 세 개 내지 이렇게 콜라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콜라보. 네, 콜라보를 해도 됩니다. 특히 이제 노인에서 필요한 폐렴규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이 맞으셔도 가능하고 특별히 다른 그런 금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른 백신과 동시에 같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콩팥병 환자가 맞아도 되나요? 이거 궁금한데요. 예,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과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기존의 그런 혈압,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고 있다면 담당하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백신 접종을 충분히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백신 접종에 따른 유효성이나 안전성은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이런 만성 질환자들은 오히려 그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위험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셔야 하는 군이어서 잘 조절되고 있는 만성 질환에서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청자 질문이 티벗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방 백신 맞고 하루 이틀 앓곤 하는데요. 혹시 대상포진 예방 백신도 맞고 나서 이럴 수 있나요? 하셨네요. 네, 하루 이틀 몸살 기운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여기저기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대상포진을 앓는 게 아니라 예방 백신을 맞은 다음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에너지원을 많이 끌어당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아픈 몸살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맞고 나서 걸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나요? 열날 때 맞으면 절대 안 되나요? 여태까지 지금 거의 다 맞아도 된다는 얘기만 나와서 이럴 땐 어떡할까요? 절대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대상포진 백신 중에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맞는 두 번 맞는 제조합 백신은 국소 부위 통증이나 이런 독감과 비슷한 미열 같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감기라든지 독감이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 조절을 위해 조금 미루시는 것이 좋겠고요. 의료진과 잘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질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요. 식품 중에는 달걀, 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아도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이 이제 달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저희가 피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대상포진 백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달걀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전혀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요. 하지만 보통 분들은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숨도 못 쉬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주사에 한번 알아보시고 주치의랑 잘 상의하시고 시간을 두고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은 주신 분은 그 백신의 성분을 알고 계셨나 봐요. 어떻게 그런 것도 아시지? 그러니까요. 자, 정말 이 대상포진 예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신 접종이었고요. 자, 두 번째가 상인데 이것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맞춰보실래요? 잠시 좀 어려운데 주세요. 자, 상상도 못했었지 내가 대상포진에 걸린 거란 걸. 하지만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고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네. 오늘 바로 예방접종을 하러 가세. 어떻습니까? 고전 시인이신가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자, 상 살펴보겠습니다. 상은요. 상쾌하게 손 씻고 세균 원천 봉쇄. 네. 역시나 손 씻는 게 도움이 되나 봐요. 네, 이게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건 아니죠, 바이러스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모든 감염성 질환의 첫 번째 원칙은 손을 잘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감염에 걸리지 않으면 또 대상포진에 뭐 재활성화되는 것도 적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것은 이런 계절에 특히 겨울철 감염의 위험이 높을 때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 씻기는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는 포인데요. 그냥 오늘 띄워주실래요? 기대될 텐데요. 자, 포청천 즐겨봐. 제가 그냥 오늘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포는 어떤 내용일지요? 포만감 들게 먹자. 살코기, 비타민, 미네랄 식품. 이런 식품들이 대상포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라던가 항체, 그리고 림프 조직 같은 것들은 결국 모두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듯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연료를 공급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도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약이나 보조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식사 그리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면역력을 유지해서 대상포진에 걸리게 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든지 진짜 골고루 꼭꼭 씹어서 잘 먹는 거 늘 중요합니다. 네. 아, 잠깐만요. 자꾸 이런 식이니까 진은 왠지 유추하기에 조금 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진이 영어 청바지 진인 거예요. 진을 좀 줄여 입어라. 너무 꽉 끼는 청바지를 조금 줄여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와, 되게 그럴 듯이 하나도 하지가 않은데. 네, 한번 확인을 그냥 해볼까요? 볼게요. 네, 자, 죄송해요. 진짜 면역력 보약은 꿀잠. 밤 11시부터 새벽 4시는 숙면. 숙면이 역시나 중요하겠죠? 예, 결국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고 충분한 숙면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결국 우리 몸은 이 충분한 숙면 시간을 갖는 동안에 면역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에 규칙적인 시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고 우리 몸이 면역력이 저하되는 상태가 올 수 있겠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숙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숙면, 저도 정말 좋다는 건 알지만 제가 잠을 항상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든 궁금증이 우리 세 분의 교수님은 도대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 패턴을 만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다 여쭤볼 거예요. 박민성 교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자는 편이에요. 타고나셨네요. 그러니까 어디에 누워도 잡니다. 어머나, 무심해서. 머리만 붙이면.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간혹 이렇게 오늘처럼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게 되는데 신경이 떠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데요. 네. 특히
낮의 생활이 밤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자고 싶지 않아서 안 자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흡수를 잘 못하는 소화기를 가졌기 때문에 당분이 좀 떨어지면 잠을 잘 못 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이 잘 안 오거나 그러면 이제 약간 단 바나나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또 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량 섭취가 모자라면 여자분들은 잠자는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느꼈어요. 저녁을 너무 일찍 먹고 나면 막상 자려고 누웠을 때 막 되게 배도 고프고 맞아요, 손도 맞아요. 시려운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김혜영 교수님은 잘 자려고 어떤 노력을 하세요? 예, 저도 굉장히 잘 자는 편인데 예, 잘 못 잘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렵고 지루한 책이나 영화를 보면 바로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군요. 그럼 잠이 좀 잘 오던가요? 예, 특정 영화가 있어서요. 정해놓은 게 있으시구나. 있으시구나. 유 교수님은 어제 잘 못 주무셨죠? 오랜만에 방송 나오셔서. 예, 저 원래 머리만 대면 자는 아니, 왜 다 스타일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방송을 앞두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고 대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아이고. 굉장히 잠을 설쳤는데 네. 요새 이제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런 면역력이 저하돼서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숙면과 관련해서 또 면역 관련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많이들 러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동을 적절한 그 운동량을 유지를 해주시면 몸의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밤에 뭐 그만큼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식이 섭취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